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낸셜 타임스와 이코노미스트, 뉴욕 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로 함께 보는 세계 경제 파보세. 저는 MBC 아나운서 김범도입니다. 오늘도 역시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청렴하면서도 지조가 높은 우리 KDI 대학원의 이진수 교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한국은행의 핵심 인재, 대표 인재 홍원석 국장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감자도리송 지금 600만 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연웅준 감독, 그리고 MBC를 대표하는 최고의 기술 감독, 제가 아끼는 한승열 감독. 오늘도 매력적인 눈웃음으로 저희들을 편안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선진국과 그 개도국 간의 그 경제 회복 격차, 앞으로 경제 전망, 사실 좀 그 얘기를 다루면서 이제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 당시에 노예방할 때 가장 많이 인용했던 성경 말씀 있잖아요. 분열된 집안은 하나가 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다룰 주제도 역시 다루지 않습니다. 역시 그 세대 간의 그런 격차라든지 경제적인 격차라든지 또 뭐 일자리, 교육 여러 문제들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데 이게 단지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미국과 영국에 거주하는 젊은이들, 16세에서 35세 젊은이들 1,700여 명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뭐 젊은 세대하고 소통하겠다고 해서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자리를 많이 갖는다고 소통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택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뭐 교육, 환경, 세금 문제에 있어서 뭔가 공평한 이런 면이 이루어져야만, 공정한 구도가 이루어져야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이 통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파이낸셜 타임스의 특집 기사, 그 젊은 그룹을 위한 새로운 계약, 파이낸셜 타임스 편집국에서 6개의 항목을 가지고 기사를 냈는데 그 기사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떻게 주택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적절한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괜찮은 삶의 기반이다. 파이낸셜 타임스 편집국 2021년 4월 26일. 공정한 연금 보장, 온정주의와 금융 개인주의의 중간에 위치한 제3의 방안이 필요하다. 역시 파이낸셜 타임스 2021년 4월 27일. 더 나은 직업 제공. 오늘날 젊은이들은 부모 세대가 누렸던 직업의 안정성, 높은 소득, 좋은 전망을 원한다. 파이낸셜 타임스 2021년 4월 28일. 그리고 고등교육 비용의 공정한 부담, 증가된 대학과 직업교육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 4월 29일자 기사입니다. 환경 구하기, 기후 및 생태 파괴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 비용은 오늘날 젊은이들이 나중에 치를 것이다. 4월 30일자 기사. 조세 체제 개선. 현재 조세 체제는 명시적, 묵시적으로 기성 세대에게 유리하게 조성되어 있다. 5월 1일자 기사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16세에서 35세까지 그룹을 대상으로 이들이 처한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듣는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답변을 1,700여 명 정도가 이제 대부분 미국과 영국의 젊은이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밌었던 건 역시 그 미국과 영국의 젊은이들도 우리 젊은이들하고 다르지 않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됐는데 특히 그 파이낸셜 타임스가 젊은 그룹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6가지 주요 이슈를 사설로 발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파이낸셜 타임즈가 지금 김범도 아나운서가 그 이야기했듯이 전 세계 젊은이를 대상으로 해서 약 1,700명의 그 여론조사를 했고요. 주로 영국과 미국에 거주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그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그 6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주택 위기 극복이라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는 이제 적절한 가격으로 주택을 그 제공하는 것이 괜찮은 삶의 기반이기 때문에 그 이를 제공하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공정한 연금 보장. 그래서 그 연금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 기존의 온정주의와 금융 개인주의 중간에 있는 제3의 방식,
뭔가 집단적인 방식이 필요하다는 이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더 나은 직업 제공. 그래서 그 부모 세대, 기성 세대가 누렸던 것 같이 직업의 안정성, 높은 소득, 좋은 전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고등교육 비용의 공정한 부담. 그 대학 및 직업 교육에 있어서 그 비용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사회적인 어떤 그러한 그 혜택을 볼 때 젊은이들과 그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환경 구하기가 되겠는데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존에 그 경제 성장을 하면서 기후 및 생태 파괴가 아주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나중에 크게 그 피해를 볼 것이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조세 체제의 개선이 되겠는데요. 현재의 조세 체제는 그 명시적, 묵시적으로 기성세대에게 유리하게 돼 있고 이에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주택 문제에서부터 세금 문제까지 거의 뭐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행복한 사회생활하는 데서 필요한 거의 모든 문제들에서 이제 그 부모 세대와 젊은 세대들의 격차, 불공정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요즘 뭐 꼰대들 또 라떼 선배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단순히 이제 뭐 언어나 문화의 차이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 근간을 이룬 것에 있어서 뭐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꼰대, 라떼 이런 얘기를 극복하려면 단순히 뭐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 따라 부른다고 꼰대가 안 되고 라떼 선배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갖고 또 문제가 뭔지 파악을 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야만 이런 꼰대, 라떼 이런 갈등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방송은 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그 주택 문제에서부터 연금, 또 직업, 또 교육, 환경, 세금 문제에 대해서 좋은 기사들이 있을 때마다 다루겠는데 특히 부모 세대들이 열심히 좀 보면서 우리들의 문제는 뭔가 또 젊은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뭐 재산 모아서 상속 많이 해줘야지 이런 거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주택 위기 문제인데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또 주택 임대도 이제 불안정해서 또 비용도 오르고 그래서 이제 참 뭐 독립적인 생활, 가족을 꾸리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그 파이낸스 타임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6가지 이슈가 주로 이제 영국과 미국의 젊은이들이 제기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참 비슷한 문제를 젊은이들이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주택 그 위기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적절한 그 주거를 확보하는 것이 독립적인 생활의 그 기반이 되고 또 이제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기본적인 것이 되겠는데요.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 그동안 주택 가격이 너무나 많이 상승을 했고 그 임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그 조건이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비용이 높아서 그 젊은이들이 그 부모의 도움, 영어로는 여기서 지금 뱅크 오브 맘앤데드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은행, 엄마 아빠의 어떤 경제적인 도움 없이는 주택을 그 안정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참, 좀 마음 아픈 얘기가 되겠죠. 그 영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성세대의 경우에 있어서, 이전에 주택 가격이 낮았을 때 이제 주택 구입을 하고, 그동안에 이제 가격 상승이 있었고, 또 조세 혜택을 받아가지고, 기성세대는 이제 그러한 혜택을 받은 반면에, 현재 젊은이들은 이제 이미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이제, 그렇죠. 이제 불안정한 주거를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세대 간의 격차 문제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스 타임즈는 이 그 논설 기사에서 이제 그동안 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던 거는 주로 그 공공 부분에서
그 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것이 그 이유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젊은이들에게 적절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앞으로 더 많은 주택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기사 내용 중에 뭐 일자리가 많은 곳에 주택을 더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또 그게 뭐 지역 균형하고 또 연결된 문제기도 해서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그 지금 김범도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뭐 아무데나 주택을 공급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역시 일자리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곳에 적절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이제 같이 가야 되는 문제가 되겠는데 이제 주로 지금 보면은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은 대도시라든가 이런 기존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역 그 균형 발전에서 봤을 때는 좀 부적절한 그러한 것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 그 균형과 그다음에 일자리가 같이 가고 또 일자리와 주택 공급이 같이 가는 그러한 어떤 전체적인 그 경제와 사회를 보는 정책적인 그러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택 문제는 뭐 우리에게도 너무 심각한 문제고 또 우리 때 비교해서 지금 요즘 주택 가격은 정말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 좋은 기사가 나오는 대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애들한테 뭐 은행 역할 해줄 수 없어서 그런지 더 가슴 아픈 그런 기사입니다. 네. 빨리 다른 걸로 넘어가서 두 번째도 뭐 이렇게 우울하긴 합니다만은 공정한 연금 보장 문제가 또 그 확정 급여형, 확정 기여형 DB/DC로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앞서 얘기했듯이 젊은이들이 그 미래가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네. 그 연금 플랜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관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연금 플랜을 이제 보면은 크게 DB형과 DC형으로 지금 구분이 되고 있어요. 네. DB형은 이제 한국말로 확정급여형, 확정 급여형, 그다음에 DC는 이제 확정기여형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데 확정 기여형. 네. 두 가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확정급여형은 이제 기업이나 고용주가 이제 그 퇴직 후에 수령할 연금 금액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 이제 보장된 연금 수령액을 지급하기 위해서 연금 기금을 투자하고 그 투자 책임도 이제 기업이나 고용주에게 있다는 방식이고 네. 확정 기여형은 이제 기업이나 고용주가 근로자한테 일정 금액을 주면은 그 일정 금액을 받은 개인이나 이제 피고용자가 그 자기의 책임하에 투자하고 네. 그 투자 원리금을 은퇴 후에 이제 연금으로 받는 형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책임이 이제 개인에게 있다는 거고 과거에는 이제 확정 급여형이 주된 방식이었었는데 점점 그 확정 기여형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개인이 이제 투자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투자 의사 결정하게 되면은 잘하면 좋은데 이게 개인의 투자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이 일천한 경우가 많고 또 투자에 실패할 경우에는 나중에 받을 연금 금액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금액보다 많이 부족할 경우가 있어서 항상 위험이 지금 상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젊은 그룹의 경우에는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연금 투자를 완전히 개인한테 맡기는 방식보다는 투자 자금을 더 넓게 그 집단적으로 모아서 운영하는 그 방식, 하나의 절충형 방식인데 DC형과 DB형을 좀 그 결합한 방식으로 네. 좀 개편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책임을 기업에서 졌다면 그게 이제 확정 급여형이라면 확정 기여형은 이제 개인으로 투자 책임이 가는데 또 위험이 있으니까 이제 연금 형태로 해서 개인들이 이제 그 연금 형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면 훨씬 더 좀 효율성도 있고 또 뭐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 세대는 직업에 있어서 굉장히 혜택을 받은 세대입니다. 우리 이진수 교수도 뭐 원하는 직장도 들어갔고 직업도 가지고 홍원석 국장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제가 가장 원하는 MBC에 들어가서 또 아나운서로서 또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요즘 우리 회사 후배들 보더라도 되게 여러 가지 미안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에게 더 나은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
이런 뭐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그 직업에 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그 부모 세대가 누렸던 것 같은 직업의 안정성, 그다음에 높은 소득, 그다음에 좋은 전망이 있는 직업 이런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임시직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임시직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고가 가장 먼저 그렇죠. 일어나게 되고요. 지금처럼 코로나 위기처럼 그 경제 상황이 어려웠을 때 실업이 이제 쉽게 되다 보니까 실업률이 젊은이들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 파이낸스 타임즈에서는 이런 젊은이들의 고용 문제에 있어서 정부 전체적으로 어떠한 그 정책적인 그런 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너무 개인에게만 또 무슨 자기 개발 열심히 하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처럼 그런 일종의 잘못하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사회 전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의미에서 지표가 좋아져야 되겠지만 수치상으로 뭐 단기간에는 좀 뭐 직장의 문화라든지 직업 문화를 좀 그런 건 빨리 할 수 있으니까 하면 뭐 바뀌는데 시간 걸리지만 그런 걸 통해서라도 좀 젊은 세대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의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직업 문화 얘기도 사실은 하고 있는데요. 그 직업 문화가 아무래도 기성세대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네. 뭐 장시간 근무라든가 뭐 이런 또 그 어떤 근무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바꿔 나가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교육 문제, 뭐 계속 그 사회가 전문화되니까 뭐 교육은 더 점점 많이 받아야 되는데 교육 비용은 늘고 있고, 근데 막상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는 많지 않고 또 그런 일자리 들어간다 하더라도 대출 받은 거 갚기 바쁘고 말이죠. 그런 어려움이 있죠. 아무래도 그 요즘 사회하고 경제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좀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양질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 들어간 비용도 상당한데 그 대부분 뭐 정부 지출도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 교육도 중요하고 하지만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사람들 그렇죠. 또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직업 교육 같은 그렇죠. 것도 포함해서 전반적인 교육 비용을 사회가 전반적으로 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죠.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런 인식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인식이 좀 중요한데 어차피 이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국민 모두한테 편익을 제공하겠다 네.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라는 인식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영국의 정치 철학자인 에드먼드 버크라는 분은 사회는 이제 세대 간의 파트너십이다라고까지 얘기한 부분을 보면은 좋은 얘기입니다. 상당히 교육에 대한 비용 부담을 전반적으로 좀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게 파이낸셜 타임즈의 그 제안 내용입니다. 네. 파트너십이 깨지면 뭐 가정이건 뭐 친구건 사회도 뭐 유지되기가 어려운 거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 문제도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특히나 뭐 사회로부터 좋은 교육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사회의 그 공동체를 위해서 또 많은 기여를 해야 되겠고 또 그렇지만 역시나 또 대학을 가지 않는 고등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또 사회가 교육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환경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들이 가장 그 이제 부모 세대들에게 분노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다 망쳐놓고 가도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동안에 이제 경제 성장을 하면서 아무래도 그 기후라든가 이런 생태 파괴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동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현재 기후라든가 생태 파괴가 큰 문제가 되고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그 얘기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젊은이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어떤
어려움과 비용을 젊은 세대들이 향후에 부담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환경 문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일치해서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각국에서 환경 문제를 정말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뭐 이해관계나 또 경제적인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전 세계적인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이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런 우려가 들고, 정말 그 환경 문제 관련해서는 젊은이들의 자녀 세대들의 분노가 크다는 걸 우리 기성세대들이, 부모 세대들이 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일자리도 사실은 부모 세대들이 유리했고, 또 뭐 주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 있었는데, 또 열받는 건 젊은이들이 볼 때 어떻게 보면 돈도 더 많이 벌고 쉽게 버는 아저씨들이 세금 덜 내고 뭐 열심히 뭐 밤새고 컴퓨터 일하는 사람들이 이거 돈 더 내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한 욕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죠? 네. 이제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 현재 조세 체계가 기성 세대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지금 조성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젊은 그룹은 기성 세대에 비해서 자산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산은 적은 반면에 주로 소득이 원천이 노동에 지금 기반하고 있죠. 근데 일반적 노동소득 세율이 자산소득 세율보다 그 높은 상황에서 자산하고 노동으로부터 똑같은 소득을 얻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노동소득이 많은 그 젊은 그룹들에게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지적되고 있죠.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젊은 그룹의 세부담 경감과 자산 형성 촉진을 위해서 현재 조세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젊은이들 뭐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알바한다, 밤새워서 뭐 10시간 해도 뭐 그 돈 받아서 친구들하고 뭐 치킨에 맥주 한 잔 하면 다 없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뭐 아파트 값이 뭐 5억이 올랐니 10억이 올랐느니 이거 정말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릴 것 같고, 분노가 너무 커서 말도 못할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느끼는 건 미국의 그 뉴욕의 부모들이나 영국 런던 부모들이나 우리 한국의 부모들이나 고민이 크게 다르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부모의 고민 이전에 젊은이들의 네. 고민이겠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을 이제 이런 여론조사 결과 나타나게 되겠고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아까 홍원석 국장이 잘 얘기했듯이, 그 사회가 세대 간의 파트너십이다.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파트너십이라는 그 계약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젊은이들이 희망과 꿈을 갖고 계속 살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부모들이,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 부모들, 뭐 다른 뭐 미국의 영국 부모들을 노력해야 되겠지만, 한국 부모들이 또 자식 위한 일이라면 또 사심 버리고 또 여러 가지 다 내려놓고 뭐 최선을 다하는 게 있으니까, 이 한국 부모들이 좀 그 젊은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세계적인 모델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월드컵에서 이렇게 월드컵 뭐 4강 우승 진출한 거 이상으로 젊은 세대들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우리 부모 세대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기 축구만 열심히 할 게 아니고 말이죠.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뭐 기성세대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하고 네. 또 굉장히 뭐 이지고잉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고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고, 사회적인 전반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선후진국 모두 그 부모가 누구이고 또 그 부모의 재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자기들의 부가 좀 결정되는 측면이 강해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고요. 네. 뭐 부모의 스토리하고 자식의 스토리는 다른 건데, 부모의 스토리가 자식의 스토리가 되면은 그런 게 진짜 삼류 드라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멋진 영화 같은, 멋진 드라마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세계 경제 이슈 다루면서 이렇게 뭐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또 비전도 제시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공부하면서 즐거움이 있는데 이번 이슈는 굉장히 좀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과 부담감 또 안타까움이 이렇게 들고 굉장히 좀 위축이 되네요. 그런 만큼 더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와 이코노미스트,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로 보는 세계 경제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